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0대 문무왕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이다. 나는 무열왕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문명왕후 김씨이다. 나의 이름은 범민이다. 태종무열왕 원년인 654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아버지와 외조부인 김유신 장군을 따라 통일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북쪽에는 고구려, 남쪽에는 백제보험군과 맞서 싸웠다. 무열왕이 서거하시고 제30대 왕위에 올라 상중임에도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출정하였다. 백제보험군은 우리 신라군과 맞섰으나 오히려 신라군에게 포위당해 괴멸당했다. 당나라의 고종이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군량을 지원하였는데 소정방은 패배하여 달아났다. 김유신의 활약으로 고구려군을 괴멸시켰다. 백제보험군은 내부 분열을 틈타 완전히 진압하였다. 이후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666년에 연개소문이 죽자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벌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다. 예상대로 연개소문의 장남 남생이 당에게 항복하였고 뒤이어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에 항복하였다. 668년 9월에 평양성이 함락되어 고구려는 망하였다. 고구려의 보장왕은 당나라로 압송되었다. 아버지이신 무열왕은 당나라 연합군과 함께 사비성을 함락하여 승전보를 올리며 서거하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나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발판을 토대로 하나씩 이루어내어 꿈에 그리던 삼국통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가 더 남았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자 야욕을 드러낸 당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당나라와의 전투는 4년 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우리 신라가 대동강 이남에 한반도 땅을 장악하게 되면서 진정한 삼국통일의 과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나는 새 영토를 정비하고 곳곳에 관리를 파견하여 국가기강을 잡았다. 나는 제의 마지막까지 통일의 마무리와 영토 확장에 주력하였다. 681년 20년간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마치면서 왜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 스스로 용이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월성국 간포 앞바다 대왕암에 해중릉을 만들어 그곳에 묻어달라 청하였다. 삼국통일이란 과업이 힘겹고 벅찬 일이었으나 우리 신라는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기적이라 생각한다. 자랑스러운 신라인이요.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보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혈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김유신 장군, 외조부께 감사드린다. 만백성의 신라여 찬란하여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1대 신문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문무왕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자의부인이다. 내 이름은 정명이다. 내겐 형이 한 명 있었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자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665년 병을 얻어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다. 그 후 내가 태자에 책봉되어 왕위를 이었다. 아버지 문무왕 때 이모인 문명왕후의 후광을 앞세워 전행을 일삼던 김움돌을 다독거리기 위해 아버지는 김움돌의 딸을 나의 태자비로 맞이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싫었다. 형의 태자비였던 소명궁에게 자꾸 마음이 갔다. 그리하여 어머니 자의왕후와 함께 자주 소명궁을 드나들었다. 어느덧 그녀와 가까워져 아이를 낳았다. 그녀를 총애함이 날로 커졌으나 이미 들인 김움돌의 딸인 태자비로 인해 소명궁인 신목을 정비로 삼지는 못하였다. 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라 최고의 귀족이자 나의 장인이었던 김움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움돌이 제27대 풍월주였는데 그의 매형이었던 진공이 제26대 풍월주였다. 진공, 흠돌은 화랑도를 좌지우지하며 낭도들을 자기 수하처럼 부렸다. 화랑도가 그들의 사병인 셈이었다. 제30대 풍월주 천관이 그의 사위였고 제31대 풍월주 흠원이 그의 아들이고 제32대 풍월주 신공이 그의 조카였다. 화랑도는 흠돌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그가 화랑도를 이끌고 반란을 도모했다. 반란군은 곧 진압되었고 흠돌, 진공, 흥원 등이 처형됨으로써 흠돌의 난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눈에 가시였던 흠돌의 딸 역시 왕비에 자리에서 쫓겨났다. 즉위 초기에 있은 사건이라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시위대의 우두머리인 시위감을 없애고 왕이 직접 장군들을 통하여 호위 업무를 주관하는 체계를 세웠다. 또 국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들을 다독거리고 남쪽으로 옮겨 살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또한 왕이 인사권에 관여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중앙정치기구는 기밀 사무를 관장하며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관리에게는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3년마다 신라철랑 문서를 작성하여 백성의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나는 신라의 통일 수도로서 경주의 지리적 한계를 깨닫고
청주로 수도를 옮기려 하였으나 서라벌에 터전을 둔 귀족들의 반발로 실현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조직 정비 작업에 힘을 쏟아 국력을 강화시켰다. 당시 요석공주의 아들인 설총이 이두 향찰을 집대성하였는데 나는 그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설총은 내게 고사를 들려주며 왕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나의 기쁨이 되었다. 아버지 문무왕이 닦아놓은 통일신라의 기반을 내가 좀 더 다듬었다고 생각하니 기쁘게 한이 없었다. 나는 한 여자, 형의 태잡이었던 신모강우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692년 7월의 생을 마감하였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2대 효서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2대 효서왕이다. 나는 신문왕의 장남이고 어머니는 신모강우 김씨이다. 나의 이름은 이용이다. 나는 신문왕 11년에 태자에 책봉되어 이듬해 691년에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 신문왕께서 재위기간의 통일신라에 대한 기반을 잘 닦고 잘 마무리한 덕에 내가 물려받았을 때에는 정치와 사회 시스템이 안정된 편이었다. 다만 내가 어린 탓에 권신들의 힘이 강해져 그들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정사를 보았는데 옛 고구려 남부 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여 송악성을 694년 축성하고 폐서 대동강 인근 지역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삼국 통일 이후 수도 서라벌의 상업과 유통이 크게 발달하여 695년 제4년에 수도 서라벌의 시장인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 이미 지정왕 때 동시가 세워진 바 있으므로 이제 서라벌에는 3개의 큰 시장이 들어선 것이다. 여기에 후속 조치로 서시와 남시를 관리하는 서시전과 남시전도 설치하고 조세를 담당하는 조부의서기관인을 더 두도록 하였다. 698년에는 일본의 조공을 받고 699년에 당과 화해하여 오랜만에 조공을 재개했다. 이 시기에 북쪽으로 발해가 건국되었다. 제9년에 이찬 경영이 모반을 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나는 이때다 생각하고 공신 세력을 권력의 핵심에서 밀어내어 버렸다. 그런데 어머니 신모강우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상황이 역전이 되어 권신들이 단결을 함으로써 나는 고립되어 버렸다. 그리고 2년 뒤 권신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3대 성덕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3대 성덕왕이다. 나는 신문왕의 차남이며 어머니는 신모강우이다. 형이 효서왕이다. 이름은 김윤기였는데 당나라 현종의 이름이 이윤기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제11년 3월에 당의 칙명으로 흥광으로 고쳤다. 어린 시절 왕위에 올라 권신들에게 조정이 좌지우지 되다가 형이 정권을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도 권신들에 의해 내쳐지게 되는 것을 보고는 나는 겁에 질렸었다. 그런 그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이 세상에 안 계셨다. 온전히 나 혼자인 상태에서 나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지냈다. 즉위년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죄수들을 대거 사면하고 문무관 전원의 관작을 한 급씩 올려주고 모든 주와 군의 조세를 1년간 면제시켰다. 여러 가지 민심 수습책으로 인해 정치와 외교가 안정되었다.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당나라의 견당사를 보내 선진 문물을 가져오는가 하면 귀족 자제들을 국학에 입학시켜 학문을 배워오도록 하였고 조공사자를 보내어 친분을 강화하였다. 제22년에는 귀족 자녀 중 미인 2명을 뽑아 당나라 현종에게 바쳤다. 미인을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에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으니 신라가 발해의 남부지역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으로 난감했다. 발해의 위세가 대단하던 때였는데 함부로 나섰다가는 우리 신라도 위험해질 것 같았다. 우선 출병 명령을 내리고 얼마 정도 진군하다가 상황을 보고 회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말로 폭설이 내려 더 이상의 진군은 어려워 회군하였다. 그동안 쌓아왔던 당나라와의 친분에 금이 갈까봐 당 현종에게 사죄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폭설로 어쩔 수 없이 회군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구구절절 적어서 보냈다. 당현종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외교 문제로 커지지는 않았다. 734년에는 당현종으로부터 폐강 이남의 땅이 신라 땅임을 확정하는 조칙을 얻어냈다. 이로써 신라는 공식적으로 폐강 이남의 땅을 영토로 확정하게 되었다. 제16년에 의박사 의사와 삼박사 수학자를 각 한 명씩 두었다. 그들을 채용함으로써 질병과 건축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우리 신라의 건축술이 날로 발전하였다. 신라 전체의 문제점이나 필요한 제도 등을 두루두루 살피며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한 듯하였다. 그래도 왕으로서 그나마 평온한 34년을 보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형을 만나러 나는 저승으로 간다.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신라여 영원하여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4대 효성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4대 효성왕이다. 나는 성덕왕의 삼남이며 어머니는 소덕왕후 김씨이다. 나의 이름은 승경이다.
성덕왕 23년에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737년 2월에 아버지 성덕왕이 붕어하시자 왕위에 올랐다. 태자비로 맞이한 왕비를 왕비가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출궁시켜야만 했다. 아버지 재위 시절부터 정권을 잡고 있던 김순원의 압력에 의해서였다. 김순원은 내게 외조부이기도 했다. 두 번째 왕비로 김순원의 딸을 맞이하였는데 어머니의 동생이라 내겐 이모였는데 나의 왕비가 된 것이다. 바로 해명왕후였다. 모든 일이 순원파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나마 단 한 가지 후궁은 내가 뽑았다. 파진찬인 영종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였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내게는 그녀가 전부였다. 이에 해명왕후의 질투가 극심하였는데 해명은 나의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나는 파진찬 영종을 불러 역으로 반란을 일으켜 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영종의 딸도 영종도 죽을 판이었다. 영종은 나의 뜻을 받아들여 친위혁명을 일으켰는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왕권은 모두 순원파가 장악해버리고 영종과 그 무리들이 제거되고 영종의 딸도 죽었다. 나는 이름뿐인 왕이 되어버렸다. 혼자 고립되다시피 하니 살아갈 의지가 사라졌다. 나의 여인 곁으로 떠나기 위해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의 왕노릇은 5년 만에 황망하게 막을 내렸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신라 제35대 경덕왕이다. 성덕왕의 넷째 아들이며 소덕왕후 소생으로 이름은 헌영이다. 형인 효소왕이 축자 왕위에 올랐다. 우리 신라는 왕의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을 지닌 나라이다. 정말 멋진 장명이라 생각했다. 이 풀이대로 신라를 만들어야지 하는 포부가 생겼다. 참고로 신라는 골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제28대 임금인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대가 끊어졌다. 진골도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자연히 이들의 왕권 쟁탈은 극심해 질 수밖에 없었다. 왕권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지기에 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 관제를 정비하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온전히 나의 편이 되어야 할 이찬 김순정이 제멋대로 무리를 만들어 진골 귀족의 입장을 피력하며 나의 개혁 의지를 저지하였다. 이에 내가 태자 때 태자비로 연을 맺었던 김순정의 딸인 산모부인을 자손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위 2년차에 출궁시키고 김순정은 아찬에서 한직으로 밀어냈다. 아무리 가까운 싸이라도 왕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산모부인이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니 그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중국의 한나라와 당나라의 정치를 모델로 삼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귀족들의 세력 약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개혁 정치를 펴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도 나름대로 귀족들의 반발과 간섭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화를 위해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당나라와 친분을 강화하였다. 재위 15여 년이 넘어가자 나의 노력들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왕권이 강화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었다. 여기서 얼마를 더 왕위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재위 동안에는 선친이신 성덕왕을 기리고 안정된 나라를 유지시키는 것에 힘을 다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다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은 것이다. 산모부인을 출궁시키고 만월부인을 후비로 맞이하였는데 그녀에게서 태자가 탄생하기를 바랬었다. 화엄정의 고승인 표온대사를 입궁케 하여 태자회임을 위해 하늘에 제를 올리고 밤낮으로 기도문을 올렸다. 그리한 지 15년 만에 태기가 있었다. 표온대덕에게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니 노력해보겠다며 지성으로 공을 들였다. 이윽고 산딸이 되어 아들을 얻었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다만 나의 아들 건운이 장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음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아들을 하사해 주신 천재께 감사드리며 신라가 영원한 제국으로 찬란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나의 생이 다음에 미련 없이 눈을 감았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36대 해공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 제36대 해공왕이다. 아버지는 경덕왕이고 어머니는 경수왕후이다. 758년에 태어났으며 3살 때 태자에 책봉되었고 765년 아버지 경덕왕이 서거하시자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선왕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하셨다. 선왕의 정치 철학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나는 어린 시절에 매일같이 태학에 나가 경서와 시문과 역사를 배웠다. 조금의 시간이 주어지거나 머리를 식혀야 될 때 궁녀들이 하는 놀이도 같이 하고 말도 타고 사냥도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내가 궁녀들이랑 놀이할 때만 보았던 건지 후일에 이르는 말이 여자놀이만 하고 놀았다고 하였다. 여자처럼 나약해서 왕의 제목이 아니란 말을 하기 위함이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을 들어 이것저것 논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해가 2개가 나타나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경수태후께서 민심을 달래려 죄수들을 대거 석방하고 신궁에 직접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 768년 당나라 대종이 보낸 책봉사가 도착하여 신임표와 책봉서를 받았는데
그날 서라벌에 벼락이 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모두들 불길한 기운이라 얘기했다. 이러한 일들은 반역의 불씨가 되어 자라났다. 그해 7월에 일길찬 대공이 그 후 아우인 이찬 대령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왕궁은 무려 33일이나 포위당해 있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지방군대가 토벌대를 형성하여 반란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다. 자연재해는 쉬지 않고 일어났다. 가뭄의 흉년의 쥐떼의 이동, 이 모든 것들이 왕인 내가 덕이 없음으로 귀결되었다. 770년에 대하찬 김융의 반란, 775년에는 이찬 김흥거의 반란, 같은 해에 이찬 염상과 시중 정문의 반란이 일어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성년이 되었고 모후의 섭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동안 모후와 외숙부가 나라를 이끌어온 탓에 나의 자리는 없었다.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정치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기이한 사건, 그리고 여러 번의 반란으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또한 누군가가 퍼뜨리는 유언비어도 민심이 반해 한몫을 하였다. 그렇게 10여 년을 버티다가 큰 병고가 생겼다. 780년 2월에 다섯 번째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찬 지정이 일으켰다. 그러자 반대파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경신이 군대를 동원하여 지정을 공격하였다. 결국 김양상이 승리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나이 23세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 혼자만 떠안고 가면 될 것을 왕만 시해하면 될 것을 그들은 내 가족들을 몽땅 살해했다. 나의 부인 2명과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경수태우까지 몽땅 없애버렸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며 나를 보며 웃고 안아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마지막을 맞이하였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신라 제37대 선덕왕이다. 내물왕의 10대 손으로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양상이다. 아버지는 개성대왕 효방이고 어머니는 성덕왕의 딸 사서부인 정희태우이다. 나는 왕족이기는 하나 왕위를 승계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다. 경덕왕 시절에는 이찬의 품계를 받아 성덕대왕 신종 제작을 감독하였고 해공왕 시절에는 상대 등에 임명되었다. 해공왕 제7년인 771년에 신종이 완성됨으로써 제작 감독자로 대각한 김홍과 함께 신종의 명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경신이 찾아왔다. 그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는 악마와 손을 잡는 오리를 범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났다.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첫째, 정답이다. 해공왕의 실정을 두고 말이 많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투어 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반란자인 나와 김경신이 해공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 신라의 옛 영화를 찾기 위한 한 일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답은 아니었다. 정답이란 인생에 없었다. 둘째, 공짜이다. 김경신은 자신의 뒷배로 나를 왕위로 올렸다 생각하고 내게 많은 것을 바랬다. 나는 그를 상대 등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더 원했고 나는 왕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였다. 참고로 나는 왕위에 오르고 싶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왕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많이 힘들었다. 인생에 공짜란 없었다. 셋째, 비밀이다. 나는 해공왕과 고정사천 간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다. 김경신은 왕위를 넘볼 수 없는 위치의 왕족인데 자신의 앞에 나를 둠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차지할 목적으로 내게 손을 내민 것이었다. 결국 나는 그의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그가 내세운 정의 뒤에 숨겨진 그의 비밀, 그들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무열왕 반계인 김주원을 경계하고 방어할 목적이라며 나를 부추겼지만 그건 나의 눈을 가리기 위한 계책일 뿐이었다. 그런 속내를 숨기고 내게 접근한 것이었다. 난 그것을 왕위에 오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인생의 비밀은 없다. 이렇게 인생에 없는 세 가지를 나는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정답, 공짜, 비밀은 없다. 그리고 그와 손잡은 지 4년 9개월 만에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급속도로 쇠약해졌고 마지막은 몸져 누워 일어날 기력도 없었다. 다음에 조서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과인은 본래 재능이 없고 덕이 모자라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추대를 피할 수 없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이래 해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백성의 생활이 공공해졌으니 이는 모두 과인의 덕성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지 못하여 정치가 하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까닭이다. 과인은 항상 왕위에서 물러나 궁궐 밖에서 살고자 하였으나 많은 신하가 매번 지성으로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다. 이제 갑자기 병이 들어 다시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과인이 죽은 후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하여 동해에 유골을 뿌리도록 하라. 그날이 785년 정월 13일이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염라대왕 앞에서 나의 사촌동생인 해공왕과 외삼촌 경덕왕,
그리고 외할아버지 성덕왕께 사죄드려야겠구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